월드뉴스 코리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전투기가 비무장의 영국 항공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에 국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자매지인 뉴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합니다. 국제 공역을 순찰 중인 영국 정찰기를 추적한 러시아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오작동을 주장하지만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도 우려됩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10월 20일 러시아 전투기가 9월 영국 정찰기를 추적하던 중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크림반도가 있는 흑해 상공에서였습니다. 트위터의 계정 에어 NC인텔은 그 비행 경로를 나타낸 항공 지도를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습니다. 흑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안에 위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전투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27 전투기 2대가 9월 29일 국제 공역에서 영국 정찰기 RC-135 리벳 조인트를 뒤따르던 중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찰 중 항공기가 뒤따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이날도 그랬다고 월러스는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리벳 조인트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가 대치한 것은 90분 정도이며 순찰이 종료되고 항공기는 기지로 귀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월러스 장관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의 정찰 활동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달 10일 조사 결과 미사일이 발사된 원인은 기술적 오작동이라고 영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 정부가 이번 사건이 국제 공역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러스는 이번 사건은 동맹국의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순찰이 재개됐지만 현재 리벳 조인트는 전투기의 호위가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모두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관해 국제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다라고 월러스 장관은 설명했으며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어 푸틴 정권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열세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지휘 계통의 혼란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공역을 순찰 중인 영국 정찰기를 추적한 러시아기가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 원인은 기술적인 오작동이라고 영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공군기가 피해를 받을 경우 영국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정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공세를 가속화하고 영토 탈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군 측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둘러싼 비인도적인 행위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헤르손주 서부 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주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러시아는 헤르손주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드네프르강 서쪽 지역에서 헤르손 내부 지역으로 부대와 장비의 철수를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21일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철수에 사용하는 선박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태워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공세로 러시아군은 대규모 철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카옵카 수력발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3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된 카옵카 수력발전소는 이 댐이 파괴되면 80개의 마을이 수몰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카옵카 수력발전소에 미사일 공격을 하려 한다며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려는 가짜 깃발 작전을 벌여 스스로 댐을 파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철수에 대한 러시아 국내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군이 철수하게 됐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옵카 수력발전소의 댐은 러시아가 8년 전 일방적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귀중한 수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댐을 파괴하게 될 경우 러시아 측이 어느 정도 규모로 댐을 파괴할지 아니면 식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댐 공격을 결단할 수 없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법의 범죄인 침략에 해당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침략 범죄에 관여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침략 범죄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드러지게 하는 수많은 범죄에서도 관여한 자는 그 개인적, 조직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심각하고 중대하며 무력을 사용한 침략 행위이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우크라이나 중심부를 향해 진행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을 추방하려 하고 있다. 민간인의 생명 안전 복지에 대해 현실에 그리고 잠재적으로 대규모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행위는 러시아가 제시한 어떤 근거 자료를 내세워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큰 문제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앰네스티의 러시아에 대한 지적은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무력 행사에 의한 분쟁과 그곳에서의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할 책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의 가장 큰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 유지에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유엔군을 편성 파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 나토의 참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러시아 연방의 붕괴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JB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3월 16일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역 내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군대나 비정규직 등이 군사작전을 더 진행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UN 11회 긴급특별총회는 10월 12일 4차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에서 러시아의 주민투표와 그에 이은 병합 시도는 국제법에 따라 무효이고 위법하다고 선언하고 이들 영토가 러시아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말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완전하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53조에 따르면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 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기관에 해당됩니다. 나토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로부터 원조 요청을 받은 나토는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무력 공격을 받은 나라가 제3국에 대해 원조 요청을 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국제관습법상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공격을 받고 있고 원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가 집단적 자위권을 법적 근거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월 13일 이후 외무장관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 선임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응수당할 것이다. 핵으로 응수하지는 않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월 12일에 개최된 유엔의 제11차 긴급특별총회에서 14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완전하고 무조건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가 기능하지 않는 지금 유엔 헌장 53조에 규정된 지역기관으로서 또 유럽의 평화와 안전의 보증인으로 나토가 참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FP 통신에서는 발트 3국 정상이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정상은 21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지도부를 침략 범죄로 심판할 특별법정 설치를 위해 움직일 것을 EU 및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지도부를 더 빨리 기소할 수 있다며 별도의 법정을 설치해 침략 범죄를 심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침략 범죄라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책과 러시아를 기소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전쟁 범죄는 ICC가 기소하지만 침략 범죄는 별개의 법정에서만 기소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EU가 이를 주도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라트비아의 크리샤니스 카린시 총리도 법정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EU 의장국인 체코는 특별법정 설치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EU 내에는 아직도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에스토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활용하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발트삼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의 수상은 21일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서 동결한 러시아의 3천억 유로 이상의 해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이사회에 출석했을 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SNS상에서 EU가 침략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움직여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본 결과 에스토니아의 칼라스 총리의 발언처럼 우리는 명확하게 침략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협의하고 다른 법정을 설치하고 관련자들을 재판하는 방법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제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22년 3월 2일 UN 총회 결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UN 총회 결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연방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선언을 비난하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영토 취득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주택, 학교,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보고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주권 영역 내에서의 러시아 연방의 군사행동은 국제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유럽에서 본 적이 없는 규모이며 이 세대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전장에서 열세라는 보도가 나오는 러시아군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합동부대를 만들어 벨라루스 영내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의 관심을 우크라이나 북부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소련 국가 중에서도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비 제공 등 러시아를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가 벨라루스인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도 한 발 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생각이 없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21일 서부 군사시설에서 국산 무인기를 시찰하면서 우리에게 전쟁은 필요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서방의 눈을 의식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 푸틴 정권이 현재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과 이란 두 나라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